대통령 잘 뽑으면 자다가 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시키는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국민이 맡긴 권한과 예산을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지 지배자가 아니다. 이 되먹지 못한 모습은 갈아쳐야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나쁜 모습 놔두면은 곡간이 빕니다. 양당 정치 심판을 강하게 외치셨는데 결국 윤석열 후보한테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는 안철수 후보를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책임 정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상정에게 주는 표가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2위입니다. 우리가 몇 %포인트 차로 이긴다. 각 당의 목소리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의 시간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야 모두 이렇게 본인들이 이긴다고 하겠지만 얼마 정도 앞설 거냐는 질문에는 예측치가 좀 다릅니다. 우상호, 권영세 두 본부장의 판세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초박빙 상태다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마지막 본투표에서 어느 쪽이 더 투표하는가에 달려있다. 막판에 수도권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서울, 인천 경기는 좀 우세하니까요. 서울에서 이기면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당시 끝까지 생떼탕에 매달리고 마지막 날까지 3% 이긴다는 허황된 소리를 늘어놓다가 대패를 당했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예상은 우리 후보가 좀 앞서 있다라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굳힐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하면은 걸리는 거 아닌가요? 저 걸리게 하려고 이렇게 그러신 건 아니에요. 여론조사, 새로운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짐작만 하고 전만 좀 쳐보겠습니다. 이동희 의원님. 네. 우상호 의원은 대략 한 3%포인트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 같다. 권영세 본부장은 특정해서 물론 수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말 새 이준석 대표가 한 대략 6에서 7%포인트 이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좀 중간점을 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당의 지도부에 있으니까 저런 말씀을 하면은 이제 어떤 최소한의 근거는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 8%까지는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3% 대신 8%를 주장하라는 걸로 봐서는 대체로 조금은 그 국민의힘이 유리한가 보다 이렇게 짐작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저희가 3월 2일 이후에 조사한 이제 여론조사는 공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직전까지 한 조사를 보면은 10여 개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도 하나는 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동률이 하나가 있었고 나머지 10대 개가 윤석열 후보가 오차의 한계를 넘어서든 안에 있든 대체로는 유리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일화죠. 야권 단일화. 이 이슈가 여권보다는 야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수치 8%, 3%, 꼭 그게 5%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가지 않는가 유권자들은 그런 인상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6에서 8%포인트 앞서는 조사들이 ARS 기준으로 나왔다. 앞에 것도 한번 볼까요? 강훈식 의원의 얘기도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3%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길 것이다. 근데 복희영 대변인님, 네. 오늘 권영세 본부장이 한 얘기 중에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당시에도 여당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완승을 하지 않았냐. 허황된 예측 아니냐라고 권영세 본부장이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선거가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거 봤습니까? 선거 때마다 다양한 형태로 이제 민심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인데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선거가 박빙이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투표함 열어보고 새벽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일 거예요. 그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각각 의견이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것처럼 물론 기세를 잡기 위해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거는 역풍의 소재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호재다.
대세를 형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뭐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호각지세 이미 분명하다. 다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역풍임이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그 3월 2일 날 조사할 때 굉장히 가깝게 붙었거든요. 경쟁이 뭐 오차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뒤졌지만 근데 일주일 그 전에 보면 거의 뭐 오차범위 바깥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간격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2일 이후에 일주일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세로 볼 때는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그때부터 내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그 지지자들의 집중도가 자발적 집중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일화 이후에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열기처럼 곳곳에서 그런 열기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약 2, 3%가량의 근소한 차이의 승리가 예상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예상을 좀 많이 녹이셨어요. 일단 하나하나 또 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여론조사 지나갔는데요. 가장 최근에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당에서는 3%포인트 정도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 같다. 이준석 대표에게는 윤석열 후보가 6에서 8% 정도 우위다라는 평가를 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오늘 메시지도 한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가 초박빙이라고 합니다. 2표, 3표 차로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국정은 초보 아마추어들의 연습장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국정을 모르고 경제를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죄악이다. 모습은 주인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모습과 나쁜 모습, 주인의 뒤통수 치는 모습을 이제 좀 우리가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부실 투표, 선관위의 부실 무능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사전 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대략 한 1,600만 명 정도가 사전 투표에 나섰는데요. 호남 제일 높았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이도하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호남 여부를 떠나서 정권 교체 열망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많이 나선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말하면 안 되죠. 공표 금지 기간이니까요. 근데 여론조사가 이제 중앙에서 하는 것도 정확하지만 어떠냐면 지역의 여론은 사실은 지역 신문들이 한 1,000샘플을 갖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언론에서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좀 신뢰하는데 지역마다의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봤을 때 호남에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과거보다는 좀 더 높은 것 같고 특히 뭐 지역 밀착형 공약을 내세우면서 젊은 세대의 지지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쇼핑몰 말씀하신 예, 쇼핑몰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런 쇼핑몰을 포함한 문화시설을 향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이 돼서 일정 부분 사전 투표는 아무리 이제 저희가 봐도 다양한 연령층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예.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이 좀 더 한다 이런 그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 호남에서 보통 호남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보통 평균 수치보다 높은 것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의 희망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 호남 여론도 정권 교체를 원하고 지역 밀착형 그 공약을 내놓은 데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지지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반면 이승훈 변호사님, 우상호 본부장 얘기는 야권 단일화 후에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이 결집을 했다, 열받았다. 그래서 호남의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 단일화 역풍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싣고 있네요. 뭐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지만 원래 사전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뭐 여당이 유리하다, 야당이 유리하다 그렇게 결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여론조사가 아니면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거짓말 논란이라든가 배신감 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뭐 안철수 후보가 실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끝까지 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또 뭐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머리를 빌릴 정도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랬던 후보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니까 도대체 왜 바뀌었을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점이 잡혔다 또는 뭐 선거 비용이 아까워서 그런 거냐 이런 논란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일화가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단일화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본투표 이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근 변호사님이 안철수 대표 얘기, 단일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대해서 단일화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